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어, 앞에 전편에 그 미국의 이제 새로 그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 위원장 된 이제 폴 애킨스에 대한 걸 했죠. 폴 애킨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폴 애킨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데 리먼 브레더스도 피해 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컨설팅 회사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이제 암호화폐가 나오고 이제 이런 걸 했죠. 근데 이 사람은 페이팔 커넥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전 SEC 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임명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냐? 그러면 트럼프가 이 사람을 딱 했다라는 건 뭐냐? 이거 CFTC가 아니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다루어질 확률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지금 하게 되면 이게 상품 선물위원회가 아니라 증권으로 다루어질 확률 증가하는. 근데 사람들이요, 지금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 그러면 심지어 제 영상 보는 사람들까지도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증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증권이 뭐야? 일반적으로 화폐 이중 구조, 투 트랙 할 때 증권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자산은 자산인데, 자산은 자산인데, 이렇게 대차대조표에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 있잖아요. 뭐,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뭐, 빌려준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이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따로 떼어내가지고, 그 자산이 미래에 창조하리라고 하는 가치, 그거를 이익으로 만들어서, 유가증권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죠. 뭐 받으러 옴이라든가 꽂은 돈이라든가 솔직히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크본드라는 게 뭐예요? 정크본드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차대조표에서 빼가지고 그냥 눈먼 고기들 덤벼들도록 시장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대차대조표에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떼어내갖고 이거를 증권으로 유통화시켜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갖고 뭘 했죠? 증권담보대출 이거 상품화 시켰죠.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화 시켰죠. 신용카드, 채권 이래갖고 뭐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른바 금융상품, 금융파생상품의 전성시대와 거품 경제를 달러 금태환 정책을 폐지한 후 달러를 신용에 의해서 마구 찍어낸 다음에 그 마구 찍어낸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증권이에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나 채권이나 이른바 금융상품은 그래도 이게 담보도 있고 발행 주체도 있고 공인회계사들에 의한 감사도 다 받고 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십몇 년간 생긴 암호화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규제 기간이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최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둘째 치고 막 그냥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야. 여론을 만들어서 여론의 힘으로 지금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의 힘으로 지금 만들어 온 게 암호화폐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냐고. 규제를 만들어야지. 그게 증권이라는 거예요. 자꾸 뭐 삼성전자 주식, 무슨 애플 주식 이런 게 증권이 아니라 증권이라는 거는 대차대조표에서 떼어낸 현금화 할 수 없었던 자산이다. 이게 증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위원장으로 지금 폴 애킨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됐다고 그래갖고 뭐 저기 막 이상한 거래소들이 다 오케이? 천만에, 천만에.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벤스. 미국의 그 부통령. 느닷없이 나타난 그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 그냥 무슨 미 해병대 출신이고 뭐 집도 없고 그냥 청렴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최근 한 30년간의 전 세계 작태에 대해서 2016년도에 책을 썼죠. 가족의 위기와 문화의 위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만 해도 뭐 요즘 애들이 뭐 형 동생이 어딨어 남자 여자가 어딨어 하지만 그래도 이 5천 년 반만 년 혹은 만 년 동안 이어지던 여러 가지 전통에 대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강렬하진 않지만 형식적이지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뭐 술 먹으면 고시래도 하고 아직도 그래도 나이 들은 사람한테도 양보도 하려고 하고 그런 걸 막 인위적으로 막 두들겨 부신 거 아니에요. 막. 장유유서 야야야야 이게 찬물에도 저기 아르위가 있어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야 사람이 그 개도 안 그러는데 개도 밥 주는 손은 안 물어. 밥 주는 손 물어갖고 지금 난리난 정치인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막 사회가 막 이상해지니까 이거를 벤스 부통령이 가족의 위기와 문화의 위기에 대한 회고록을 써가지고 이걸 보고 이걸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페이팔 커넥션의 제일 그 좌장인 피터 틸, 이 AI 무기 만드는 피터 틸의 머스릴 캐피탈에서 벤처 자본가로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데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페이팔 마피아 연예인, 비트코인 세계를 움직일 도구.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라는 고유명사를 쓸 수밖에 없죠.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JD 벤스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1, 2년 내로 될 게 아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미국 중산층이 살아야 돼요. 미국 중산층은 IT에 아주 일본만큼이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야. 제조업 살려야 돼요. 근데 제조업은 한계가 있잖아요. 미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외국으로 중국으로 다 뺐다가 이게 아니네 그래갖고 지금 제조업을 다시 만들고 제조업 플러스 다른 산업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국 중산층한테 IT 산업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IT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IT를 배우십시오 하면 배워요? 우리 전부 파이코인 그래서 했어요? 우리가 뭐 생태계를 알았어요. KYC를 알았어요. 무슨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돈 된다니까 한 거지. 나이와 상관없이. 그거예요. 그 역할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달러를 약세화시키고 달러 패권을 잃으면 안 되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화가 돼야지 미국의 제조업이 살고 중산층이 살고 그리고 달러를 찍어낸 것을 이 외환 보유국들이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 갖고 서로 간에 약점을 쥐고 버티는 형식이 아니라 이게 신흥 개발 도상국과 후진국의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가 흘러 들어가서 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융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네. 이걸 뭐 할 방법이 없었네. 그렇다고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한국이나 전기가 싸니까 그렇지 이거를 뭐 전기가 엄청나게 비싼 후진국에서 암호화폐 채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이 파이코인 대문에 나오는 거 에코 프렌들리, 유저 프렌들리, 모바일 퍼스트, 디센트럴라이즈드 이게 미국이 풀지 못했던 이중화폐 구조, 투 트랙 커런시의 핵심적인 거를 이걸 아무도 안 했어.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겠다고 덤빈 애들이 니콜라스 부부야. 당연히 지켜봐야죠.
그래서 증권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지금 벤스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핵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려서 보면요. 7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너무 강하다 이거. 그래갖고 이렇게 거진 뭐 퍽 떨어졌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뭐 달러 인덱스 100.6에서 100.1로 떨어진 거를 언론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퍽 떨어졌다. 약달러로 가야지 살아요 미국이. 근데 약달러로 뭐 가질 않으니 약달러로 간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 말고 다른 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 말고 위안화 가지면 안 되잖아. 달러 말고 유로화 가지면 안 되잖아. 야, 달러 말고 미국이 확실히 총대를 딱 쥐고 있는 암호화폐 가져. 이게 답이거든. 근데 그걸 강제할 수 있냐요. 스스로 가지게 해야지. 여기 보세요. 트럼프 정책은 미국이 계속 유지되던 경제 정책과 달랐어요. 1기 때부터 달랐어요. 그러니까 닉슨의 경제 정책이 나온 다음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하면서 달러 발행을 해갖고 세계적 규모의 거품 경제를 계속 일으켰거든요. 이렇게 거품 경제를 일으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이렇게 달러 그때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올랐죠. 트럼프 대통령 때 이렇게 올랐죠. 그게 코로나 때 뭐 쇼크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됐죠.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바이든 대통령 때 보니까 이거 미국이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한 거예요. 더 이상 할래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거 약달러를 해야 되겠는데 약달러가 잘 안 돼. 더구나 지금 세계가 이렇게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고 차이나 디리스킹도 나오고 조금 과거 30년과는 달라.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둬야죠. 못 사는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는 보험 둬야 되니까 달러를 더 갖고 싶은 거야.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달러 사야 돼, 달러 사야 돼.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대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달러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러를 좀 사람들이 안 사고 다른 거 가졌으면 좋겠네. 그런데 미국이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로 곧 망한다는 소리는 1987년도 제가 증권회사 들어갔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안 망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왔죠. 망한 데더니 안 망했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에 더 올랐어. 미국 S&P 500 보면. 한국은 뭐 IMF 때 한국 주식 이렇게 됐었죠. 팍 꺼졌었죠. 근데 미국은 2008년도 이후에 더 올라버렸네. 왜 그렇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돈을 풀면 인플레가 된다는 건 상식이죠. 그런데 월가는 통화의 이중 구조를 갖고 있었었죠. 이중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달러가 강해지든지 주식이 올라가든지. 근데 주식이 폭락을 해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중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대차대조표에서 부실한 자산을 떼어내갖고 이상하게 증권을 만들어서 하면 위험해. 코인도 아무 코인이나 하면 위험해. 증권 폭락하듯이 그 코인에 문제가 있어갖고 폭락이 되게 되면 또 달러는 강해져. 그러니까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게 완벽해야 돼. 그런 거랑 미국 달러랑 이중구조로 가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재정 적자 확 줄여버릴 수 있는 거죠. 달러 패권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고 통화 이중구조 구축해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풀면 화폐 가치,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화폐 이중구조를 만들면서 미국은 항상 저축 초과 국가였으니까 그 저축을 투자로 바꾸는 거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자산 가치가 이게 전부 무슨 부실 자산이니 무슨
정크 펀드니 무슨 막 이리저리 폭탄 돌리게 하던 채권까지 마구 돌렸던 거 아니야. 확실하게 자산 가치가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자산 가치 상승이 되는 파이코인. 파이코인이 생태계가 늘어나고 가입 움직이는 이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 채굴하고 신원은 확실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커지고 돈으로 돈을 불리는 시스템이 이게 과거에 증권으로 할 때는 부익부 빈익빈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거든. 그래서 미국 중상층이 무너졌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래서 마가 운동을. 이게 돈으로 돈을 불리는 시스템은 맞다. 미국을 강하게 해서 S&P 500도 올리고 다우도 올라갔는데 이게 저축을 투자로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저축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야. 일정 수준의 돈이 없으면 저축을 투자로 바꾸는커녕 이게 사회적 불만만 쌓여가고 부익부 빈익빈만 되는 거야. 이거를 눈치를 딱 채고 마가 운동을 한 거거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이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제조업 없애고 싼 거 쓰면 된다고 그러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국경에 뭐 외국인들 막 들어와야 된다 그랬고 막 어마무시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실제 미국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거진 안 했었죠. 그런데 화폐 이중구조로 가야 되는데 파이코인 저거 봐라. 저거는 걱정했던 그 개발도상국들, 제가 개발도상국이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개발도상국이 하려면 이걸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융 시스템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난관이 없는데 이러한 시스템 없이도 그 나라에 이게 금융 시스템이 없고 재산권 보호도 안 되고 예금 보호 정책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고 독립적인 규제 정책도 없고 정치적 난관, 경제적 난관, 기술적 난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저 신흥 경제국과 후진국에 가지를 않았는데, 아이콘 봐라. 얘는 처음부터 거기 가게 만들었네. 그것도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금융 시스템이 있는 나라건 없는 나라건 언제 어디서 누가 이 암호화폐를 만들었는지 이게 출생 증명서가 확실하네. 이 얘기거든요. 진리는 언제 힘을 발휘해도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되면 저축을 투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미국 중산층도 파이코인 정도 되면. 그래서 KYC 통과된 신원이 확실한 조폐공사 직원들이라고, 이 KYC 통과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공급할 수 있을 때 당연히 3,000불 넘어가죠. 이게 빨리 되면 빨리 넘어가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번에는 167개국 했다고 그러지만 페이팔 그룹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스페이스 X로 만드는 게 뭐예요? 스타링크잖아요.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해서 핸드폰으로 화폐 채굴하게 하는 게 파이코인이잖아요. 뭐 둘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머리털 효과에 의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갈 때는 이런 일이 생겨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니콜라스 부부가 했는데 우리랑 결이 같네.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이제 뭐저 내년 9월 이렇게 되면 약해질 것이다. 이때 이게 싱가포르 뱅크에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암호화폐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경제가 순손한 되겠죠. 이 경제점 여기 그 싱가포르 뱅크에서 는 거 보게 되면 경제 전문가들의 시작이 계속 트럼프 까는 거예요. 어떤 걸 봐도
그냥 트럼프 2기 동안 트럼프가 불확실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갖고 달러 개판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4년 동안 달러가 사상 최저치를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게 유럽과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뭐 막 그거 보게 되면은 뭐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6.5%가 돼갖고 채권 가격이 폭락할 거다. 미국이 막 관세 때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미국 걸 사람들이 수입 안 할 거다. 미국이 한국한테 관세 때리면 한국은 보복 관세 때릴 게 있어요? 중국 정도 되니까 뭐 마지못해 보복 관세 때리는 신용이라도 내지. 무슨 놈의 보복 관세를 해요? 일본한테 뭐 한다고 해서 일본이 보복 관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노동시장을 막을 거다. 이민 억제 정책을 펴서 이게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불법이라도 노동시장에서 막 써야 되는데 고용자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 낮아진다. 뭐 감세 뭐 이런 거 규제 완화 이런 거는 시장에서 계속 지지가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약달러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보면 한국의 인사동만 가봐도 인사동에 가서 이제 그림 전시회 같은 걸 봐도 아 이거는 누구 인사동뿐만 아니라 어디 뭐 전국에 어디 그림 전시회 가도 이거는 뭐 누구 그림이랑 비슷하네. 이건 누구 거 흉내냈네. 누구의 아류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진짜 100% 자기 창작이라는 거는 발견하기 힘들어요. 지금 전부 모든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아류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은 비트코인 아류가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인사동만 가봐도 이런 주장 안 하는데 아직 새로운 암호화폐를 파이낸셜 싱가포르 은행에 이 글 쓴 사람들이 모른 거죠. 아직 이 사람들도 모를 줄 몰라요. 미국의 벤스나 페이팔이나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건 전혀 다른 암호화폐네. 우리가 찾던 거네. 저거 뒤에서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만 타고 맨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